자, 엑사남 MOS 익스퍼트 기본 섹션의 8번 문제, 계산 작업 문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계산 작업할 때는 제가 함수를 일일이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루하기도 하고 시간도 없잖아, 그쵸? 엑사남의 함수 사전이라고 제가 또 함수를 다 정리해 놓은 그런 무료예요, 무료. 돈 내는 거 아니고 홍보 아닙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함수를 여기에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맨땅에 헤딩하냐? 그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서는 어떠어떠한 함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sum ifs, 그 다음에 average ifs, 그 다음 count ifs, 요 세 개를 공부해야 하는데 sum ifs하고 average ifs는 사용 방법이 동일하니까 얘는 공부 안 하고 요 두 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절대 참조, 상대 참조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터넷 창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 창에다가 엑사남 sum ifs, 그럼 동영상이 바로 뜹니다. 요거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예제가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저 예제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고 이제 문제를 풀이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오래 갈 거예요. 절대 참조, 엑사남 앞에 치고 한 칸 띄고 절대 참조 이렇게 검색하면 기초 강의 또는 엑사남의 함수사전에서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보고 오시면 문제 풀이하는데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sum ifs, 그리고 average ifs, 그리고 count ifs, 그리고 추가적으로 절대 참조, 상대 참조라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자,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저는 실제 이 문제 창을 좀 크게 늘려서 이 버튼 클릭해서 늘려서 볼 거고요. 다시 문제 풀다가 원상복구할 때는 상단에 이거 말고 요 바로 밑에 있는 요 창 복원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클릭해서 입고 금액의 합계를 구하여라. 얘는 합계잖아요. 두 개는, 그쵸? 두 개는 합계고, 두 개는 합계, 두 개는 평균, 두 개는 건수니까 건수, 카운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sum 관련된 게 사용되고, 얘는 에버리지 관련된 게 사용되고, 얘랑 얘 밑에 거는 카운트 관련된 게 사용되는데, 어떤 조건에 맞는 sum, 조건에 맞는 평균, 조건에 맞는 개수, 건수이기 때문에 전부 다 조건에 해당하는 ifs를 붙여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함수들을 average ifs는 안 봐도 된다 그랬죠? sum ifs하고 count ifs를 네이버 TV에서 네이버 창에서 검색을 해서 엑사남 하고 한 칸 띄고 검색해서 한 번 정도 보고 오시면 쉬울 거고,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입고 금액의 합계다가든 sum ifs, sum ifs 함수는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sum range, 더할 범위, 그 다음에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할 조건, 세 개로 구분되어 있죠. 더할 범위는 금액의 합계니까 금액의 범위가 될 것이고, 컴마, 조건 범위는 뭐예요? 조건은 입고인 것, 거래 구분 범위가 되겠네요. 컴마, 얘가 뭐다? 입고이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 계산이 됐는데 샵샵샵샵이라고 나오죠. 얘는 뭐예요? 좁아 이 샵샵샵샵 새끼야 이러는 거잖아요. 욕하는 거야. 실제로 이런, 제가 옛날에 강의했을 때도, 개발하기 전에 강의했을 때도 이게 샵샵샵샵으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몇 번 가르쳐 줬는데도 또 다음에 나오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샵샵샵샵 욕을 하니까 나 좁아 터져 죽겠어 이 샵샵샵샵 놈아. 그러면 요 열을 넓혀주면 값이 제대로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수식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얘는 sum 더할 범위, 금액 범위예요. 얘는 거래 구분이잖아요. 입고인지 출고인지 그 범위. 얘는 실제 조건. 그래서 요걸 sum 할 건데 조건이 입고다. 이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 두 개예요. 거래처가 리올이고 출고 금액, 리올 거래처의 출고 금액.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거래처는 리올이고 거래 구분은 출고이다. 그것의 합계이다는 sum ifs 가로 열고 똑같이 금액이 합계니까 금액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거래처.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조건 순서는. 근데 어쨌든 문제대로 하면은 거래처 범위가 뭐다? 리올이고 그 다음 컴마로 구분해서 그쵸? 그 다음 거래 구분이 뭐다? 출고이다. 제가 범위 한 번에 잡는 거는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얘를 드래그 하려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들 때는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밑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데이터가 있는 마지막 위치까지 자동으로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고하시고. 자, 수식을 또 보면 더할 범위, 금액 범위, 첫 번째 조건 범위 컴마로 구분해서 다 컴마로 구분한 거죠. 첫 번째 조건 범위는 리올이고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뭐다? 출고이다. 그것에 대한 요 금액의 범위만 sum 더해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엔터 치면 값이 나오죠. 자, 로션으로 끝나는 상품의 평균 수량이다. 평균이니까 에버리지고 수량의 평균이니까 수량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는 에버리지가 사용될 거고 그 다음 로션으로 끝난다. 요게 이제 여기서 복병이네요. 상품명이 쭉 있는데 요 상품명이 로션으로 끝나는 것만 찾으래요. 이런 것들만. 이런 것들만 찾아서 이런 것들의 수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자, 로션으로 끝난다. 이게 복병인데 그냥 로션이란 조건이다 그러면은 큰 따옴표 한 다음에 로션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로션으로 끝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별 써주고 로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앞 글자는 무슨 글자인지 몇 글자인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것만 로션이야 이 뜻이고 로션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로션 별. 로션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는 뜻이에요. 가운데 로션이 들어있는 걸 조건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별, 로션, 별 이렇게 하면 돼요. 앞에가 몇 글자인지 뒤에가 몇 글자인지 모르지만 가운데 로션이 포함된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와일드 카드 문자라고 하는데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얘를 지금은 로션으로 끝난다 했으니까 별 로션을 사용해야겠죠. 계산을 해보면 는 sum average ifs 뭐의 평균이야? 수량의 평균, 수량 범위의 평균을 구할 건데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하나죠 참. 상품명이 조건인데 조건 범위가 조건이 뭐예요? 별, 큰 따옴표하고 별, 로션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겠죠. 요 범위가 수량인데 수량의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건데 ifs 조건들이 있어요. 에버리지 만약에 요 범위가 로션으로 끝나는 문자인 것들에 대한 수량의 평균을 구하여라. 다시 해볼까요? 좀 말이 어법엔 좀 맞지 않지만 만약에
요 범위가 로션으로 끝나는, 앞 글자는 뭔지 모르니까 별 썼고 별 로션으로 끝나는 수량 범위의 평균을 구하여라.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건데, 얘의 평균을 구할 건데, 만약에 조건이 있어. 요 범위가 로션으로 끝나는 게 조건이야. 요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게 조건이고, 평균을 이렇게 구할 거란 얘기죠. 함수가 익숙하신 분들한테 지금 되게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드린다고 했던 거고. 자, 지금부터는 설명 구체적으로 안 하기, 요거까지는 또 해야겠네. 자, 이제 날짜가 문제가 좀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2013년 1월 20일 이후인 것의 LOE 거래처의 금액의 평균이다. 얘는 요 금액의 평균이에요. 금액의 평균인데 거래 일자가 2013년 01월 20일 이후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복병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거래처가 LOE인 건 기존에 했던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 얘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는 average ifs 금액의 평균이니까 일단 계산할 금액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거래 일자가 컴마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1월 20일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요. 2013년 1월 20일은 여기 써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 중에 하나를 1월 20일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하나를 클릭하는데 요렇게 조건을 넣게 되면은 뭐냐면 조건이 요 범위에서 조건이 요거 같은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 1월 20과 같은 걸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저 뜻은. 근데 우리는 요 날짜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145셀에 써져 있는 날짜보다 크거나 같다가 조건이 돼야 돼. 왜냐하면 문제에서 1월 20일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2013년 01월 20일이었죠. 01월 20일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크거나 같다 2013년 01월 20일 이렇게 조건을 써야 되는데 얘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날짜이지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가 2013 빼기 01 빼기 20이라는 계산이 돼 버리거든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냥 문제 푸는 법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조건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일단 요 셀을 클릭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요 날짜가 들어있는 셀 중에 아무거나 그럼 B145라고 가정했을 때 B145라고 하는 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날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날짜 들어있는 셀을 사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얘가 크거나 같다. 이 날짜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하냐면 크거나 같다. 저 셀을 찍어줘요. B145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셀 주소고 얘는 문자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큰 따옴표에서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 and B145 좀 어렵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저 조건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B145 셀에 들어있는 날짜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이상이란 뜻이 되거든요. 어려운 분들은 그냥 이런 문제 패스하세요. 예. 이거 틀린다고 뭐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자, 써주면 는 에버리지 ifs 금액 범위 잡아주고 컴마 그 다음 날짜 범위에서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nd 기호한 다음에 실제 날짜 찍어주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컴마 두 번째 조건은 거래처가 어디? LOE 이게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써줘야 돼요. 평균을 구할 건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 요 범위가 요 날짜보다 크거나 같고 요 범위가 LOE인 것의 평균을 구하여라 그 뜻입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른 함수를 하지 않아요. 데이트 밸류라는 함수나 데이트 함수를 쓰면 되는데 그거 괜히 지금도 머리 아파서 포기할까 말까 지금 걱정하고 있을 텐데 어금니 꽉 물고 그쵸? 굳이 하지 않을게요. 더 쉽게 좀 더 쉽게 하려면 방법은 저거랑 똑같지만 좀 더 쉽게 하는 건 이거죠. 함수 마법사 클릭해서 평균이니까 에버리지겠지? 난 잘 모르는 사람들 엔터 치면 에버리지가 나오고 에버리지 ifs라는 게 그래 에버리지 ifs였구나. 요 목록을 보고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에버리지 ifs 더블 클릭하면 뭔가 창이 떠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한글로도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평균을 구하는데 사용할 실제 셀 범위가 어디냐. 평균은 뭐야? 금액이죠. 금액 범위 잡아줘요. 그다음 두 번째 셀 클릭해요. 조건에 사용될 조건 범위가 어디냐. 거래 일자죠. 그쵸? 그 다음에 실제 조건을 입력해야 돼요. 여기선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럼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 and 조건은 실제 그 날짜 찍어주고 아까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어디예요? 거래처 조건은 뭐예요? LOE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똑같이 계산되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사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다. 평균 범위, 조건 1, 범위, 조건 2 범위, 조건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5번 얘는 이제 뭐 입고의 건수가 몇 건이냐 출고의 건수가 몇 건이냐인데 얘는 count ifs라는 걸 사용할게요. count ifs 거래 구분 얘는 계산 범위하고 조건만 들어가면 돼요. 계산 범위 자체가 조건 범위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개수를 세는 거니까 여기 중에서 입고인 것의 개수 여기 중에서 출고인 것의 개수를 세면 끝나는 거잖아요. sum if average if는 여기 중에서 평균이나 합계를 구하는데 여기가 조건이 뭐다 이렇게 조건 범위 계산 범위가 따로 있었지만 count는 이 범위가 조건 겸 계산 범위거든요. 그래서 요 범위에서 입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count if 요 범위에서 컴마 입고가 쓰여져 있으니까 그냥 사용할까요? 입고 걸어놓고 엔터 얘는 count if 요 범위에서 컴마 출고 쓰여있는 셀 그냥 찍어주면 되죠. 그렇죠? 요 범위에서 이 셀에 있는 값과 같은 것의 카운트 개수가 몇 개냐 입고하고 출고의 개수를 따로 구할 수 있다. 얘는 원래 이제 절대 참조 상대 참조라는 걸 사용하면 이렇게 돼요. 더할 범위를 블럭 지정하고 F4 버튼 두 번 눌러주면 돼요. 상대 참조로. 절대 참조해도 되는데
그래서 절대참조, 상대참조 강의를 꼭 한번 보세요. 네. 엔터. 그럼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바로 따로 함수 쓰지 않고. 강사님 두 개인데 그냥 직접 직접 해도 돼요.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밑에 봐요. 몇 개야? 8개를 직접 다 쓸 거예요. 하나씩? 얘를 한번 해볼게요. 는 거래처가 카운트 if인데 카운트 ifs 거래처는 F4로 눌러서 잠가주고 컴마 F4 설명 안 했잖아요. 잠가주는 거 설명 안 했잖아요. 절대참조 강의 보세요. 예. 전체 잠가주고 컴마 거래처는 리올인 것. 리올은 F4 3번 눌러야 돼요. 그래서 L자만 앞에 달러 표시가 돼야 되고 컴마 그 다음에 거래 구분은 F4 한 번 누르고 컴마 여기 이 셀에선 입고인 거죠. 입고인 것 하나 둘 얘는 두 번만 눌러주고 가로 닫고 엔터. 범위를 잘못 잡았네요. 카운트 if 쓰죠. 네. 함수를 잘못 썼네요. 카운트 ifs 엔터. 그럼 이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얘를 해 줘야지만 요 범위는 고정. 요 범위도 고정. 이 범위는 얘는 밑으로는 움직이지만 옆으로는 고정. 요 범위는 옆으로는 움직이지만 요 조건 사용해야 되는데 옆으로는 움직이지만 밑으로는 고정. 이 자세한 설명이 절대참조, 상대참조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거의 쉽게 설명돼 있어요. 지금 설명하려면 또 10분, 20분 더 걸려.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이 절대참조, 상대참조라는 걸 잘 혼합하면 좋은 점은 뭐다? 얘를 복사하면 한 번에 계산된다. 그래서 함수를 각각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제가 봤을 때 요 8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MOS 익스퍼트 시험을 준비할지 말지의 고비였을 것 같아. 저도 좀 죄송합니다. 설명하면서. 근데 어쨌든 넘어야 될 산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들 실무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함수예요. 절대참조, 상대참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나왔어요.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당장 무슨 뭐 학점이나 뭐 어느 가산점을 위해서 자격증 따는 거라면 제가 다 실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귓등으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현업에 가보세요. 이걸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날개를 다냐 못다냐니까 여담이었고요. 자, 8번 문제에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몇 번 이렇게 제 엑사남 기초 강의랑 함수 강의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검색해서 좀 보고 한 두세 번만 더 풀어보고 보면 뭐 금방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하는 방법만. 그것도 안 되면 뭐 포기하세요. 뭐 근데 나만 아니면 돼. 내일 아니니까 상관없죠. 뭐.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에서 볼게요.